안녕하세요. 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나라 광구검과 고구려 동천왕 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고구려는 이 요동이 서안평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또 신라도 공격합니다. 자, 기원 후 240년 진충이 백제의 장군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2년 후 242년 동천왕은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합니다. 2년 후 신라도 이 좁은 이사금 때인데요. 이 우로를 서불한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동천왕은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기원 후 240년 진충이 백제의 장군으로 나타나는데 지난번 이 마지막 기사에 의하면 고구려 본기 동천왕조 또는 백제 본기 고해왕조에 나타나는데요. 238년 위나라의 태부 사마 선왕이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궁선연을 토벌하니 왕이 주부와 대가를 보내 병사 1000명을 거느리고 이를 돕게 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위와 고구려의 공격으로 공손씨의 일가는 토벌이 됩니다. 자, 이때 이 공손씨의 일가와 결혼 동맹으로 유지됐던 이 구태계는 이 부역의 백제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와 연을 끄는 진충 세력을 받아들여서 백제가 구태백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진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해 이사금조 205년에 진충은 신라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국정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일벌천으로 등극이 되는데 35년 후에는 백제 진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충이 좌장으로 이 중앙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맡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점은 좌장이 되는데요. 이 좌장이 우보보다 훨씬 더 힘이 세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황제가 있으면은 우측에 있는 사람이 힘이 우선하죠. 다시 얘기해서 우 다음에 좌 이렇게 서열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황제 다음에 보좌하는 측의 우 쪽이 먼저, 좌가 다음. 자, 그런데 이 북방 계열은 좌가 먼저고요. 우가 다음이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나라와 이 북방 간의 이 대치 진열을 보면 보통 황제를 중심으로 우측이 더 세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이 그 다음 서열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북방에서도 이 우에 해당되는 이 두 번째 서열이 이 좌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좌가 더 우선적으로 서열이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북방계는 좌가 더 서열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고구려의 동천왕은 드디어 이 요동의 서안평을 공격하게 되는데, 자,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242년에 왕이 이 장수를 보내 요동 서안평을 습격하여 격파했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서안평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고구려 본기에 자세히 나타나는데 이 태조대왕 때 한의 요동군 서안평현을 습격하여 대방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소의 처자를 잡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동천왕 때에도 요동 서안평을 습격하여 격파하고 미천왕 때에도 요동 서안평을 습격하여 빼앗았다라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자, 이 지도는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한 지역인데요. 최근에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운영하는 이 작가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요동의 서안평은 하북성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석가장시의 동쪽에 안평현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이 당시에 기록이 된 요동의 서안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서안평을 공부하기 전에 잠시
2세기 때의 고구려 왕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하면 궁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궁은 태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리왕의 아들이 되겠고요. 이 고추가 제사의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태조와 후반부에는 이 동생 수성이 차대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태조의 막내 동생이 백고가 됩니다. 이 신대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신대왕은 77살에 등극했다라고 하죠. 이 신대왕의 아들은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발기, 둘째가 이 남모, 중국 정사는 이임으로 나오고요. 이 고국 천왕에 해당이 됩니다. 남모의 동생이 연호인데요. 이 중국 정사에는 위궁으로 나오고 이 태조와 같은 인물이라 해서 위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생 계기가 있습니다. 자, 2세기에는 마찬가지로 후한서 동의열전 고구려전 또는 삼국지 이서 동의전 고구려전에 요의 서한평을 침범하여 대방현령을 죽이고 낭랑태수의 처자를 포로로 사로잡았다라는 기록이 중국 사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가 침입을 하니 또 반격이 나서죠. 그래서 현도태수 경임이 고구려를 토벌하여 수백 명을 죽이니 백고가 항복하여, 신대죠. 그래서 태조의 막내 동생 항복하여 현도에 속하기를 청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3세기 기록에 의하면 삼국지 위소 동의전에도 나타나는데 북사열전, 양서동의열전 비슷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춘왕 시절이죠. 이때의 산상이 다시 말해서 이 위궁이 서한평을 공격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때도 이 서한평 지역을 공격하니 반격이 나오죠. 그래서 유주자사, 광구거미, 이때는 이제 위나라에 해당이 되고요. 군사를 거느리고 현도를 와서 위궁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위궁은 기병, 보병 2만을 거느리고 광구거미 군대를 역습하여 비류세에서 크게 싸우죠. 하지만 싸움에 져서 달아납니다. 그래서 옥저 지역까지 도망가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편에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고 4세기의 미천왕 때 311년이죠. 이 요동을 또 공격하니 모용씨가 또 반격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고구려가 계속적으로 이 서한평을 공격을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요동의 서한평이라 합니다. 이 서한은 결론적으로 진나라 때의 수도입니다. 이 진나라 때의 수도가 서한인데 이 서한이 요동에 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이 진나라 때의 이 수도가 서한이죠. 그 서한이 요동에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요동에 서한이 있다라는 기록의 근거가 이 삼국지 위소동의전, 후한서 동의열전 한전에 나오고요. 삼국사기, 이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자, 삼국지 위소동의전 한전에 의하면 자세하게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 주나라, 연나라, 진나라, 한나라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오제에서부터 하은주, 이 주나라가 나오죠. 그 다음에 춘추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에는 춘추 5패 전국칠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전국칠흥 때 연나라가 나오는데 이 진초, 연제, 한이조에서 그 중에 하나의 나라가 연나라죠. 그 다음에 진시황이 나라를 통일하고 이때 만리장성을 쌓고 하지만 후반부에는 항우와 진승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제 한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삼국지 위소동의전 한전에 의하면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진한의 노인들은 대대로 전하여 말하기를 우리들은 옛날 망명인으로 진나라의 고욕을 피하여 한국으로 왔는데 마한이 그들의 동쪽 땅을 도나라여 우리에게 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한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신라분기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자, 이 내용은 진시황 시절 그 후 20년이 지난
기원전 209년이죠. 이 진성이 난을 피해 연제조에서 사람들이 도망옵니다. 그 사람들한테 살 터를 내준 사람이 기준이죠. 자, 그래서 이들은 진시황 시절 그 짧은 기간에 온 사람들이지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진나라, 거의 700년간에 걸쳐서 이 진나라, 이 사람들이 이주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진나라 지역에서 온 게 아니고 이 만리장성의 그 노역을 피해서 온 사람이라 주변에 있었던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 또는 진나라 말기의 그 혼란 시절의 도망온 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서 온 거지 진나라 저 그 서안 쪽에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그 사람들이 예인이라고 또 하죠. 그 예인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라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이 그 원본을 읽고 제가 해석한, 이해한 내용과 이 원본을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그 각도로 설명한 것을 보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잠시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이 작가님이 주장에 의하면 이 신라족이 진나라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삼국지 이지동이나 한전을 근거로 해서요. 그리고 신라족은 예족이라 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면 이 멀리 그 시안 진나라에서 이 쭉 연나라를 통해서 왔고 그들이 또 한반도로 가는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는 이 동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이 신라족이 진나라에서 왔다? 자, 제가 원문을 보고 이해한 부분은 진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이 진나라 시절에 왔다라고 이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 진나라 시절은 춘추전국 시대의 700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온 게 아니고 진나라가 통일한 이후 거의 15년 동안 진나라가 유지가 되는데 그때의 만리장성의 노역인들이 그 견디다 못해 온 것을 말하는 거고요. 노역에 착출된 사람들은 저 멀리 진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주변에 착출된 사람이 당시에 원래는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 사람들이었지만 통일 이후에는 전부 진이죠. 진나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이 진나라 사람으로 대표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들은 이 신라족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이 온 지역은 진안 지역이라고 그랬지 신라로 왔다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 진안 지역에 박혁거세가 온 거고 박혁거세는 진안 6천을 기준으로 후에 육부로 만들죠. 그래서 나라 이름을 사로국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 신라족이 예족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예족은 이 예맥족을 얘기하는데 예족은 호랑이족, 그 다음에 맥족은 곰족이죠. 그래서 고조선계입니다. 신화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도 자세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신라는 진안 6촌의 촌장들이 추대로 박시계, 혁거세가 거서관으로 추대받고 설화벌이라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신라라는 나라라고 했을 경우에도 이게 박시계냐, 석시계냐, 김시계냐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까마귀냐, 까치냐, 닭이냐, 난생설화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고조선계의 예족과 이 난생설화를 모티브로 하는 이 신라족은 서로 다른 족입니다. 근데 이 신라족을 예족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자, 예족과 신라는 서로 다른 계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족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진나라 시절에 난을 피하여 연제조 사람들이 진안 지역으로 도망을 왔고, 자, 그들은 이 전한, 후한, 위나라 때 어디에 위치했느냐? 낭랑, 서안평 이런 지역에 위치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와는 서로 이 반목하는 서로 위치입니다. 왜? 이질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신라라는 나라는 박석김의 그 세 집단이 연결돼서 신라라고 나중에 이름이 고착화가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이 박씨, 석씨, 김씨는 서로 다른 시기에 활동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제가 생각하는 이 예족은 호랑이족으로 이 고조선계인데 이 고조선이 이후에 삼조선 또는 삼한으로 번성이 되다가 그 후에 이 진안, 육촌을 기반으로 새로운 집단이 섞이는데 이 집단이
난생설화를 시조로 하는 집단으로 진안과 같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족과 신라는 전혀 다른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적어도 마리깐 이후에 한반도로 진입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고대국가 위치를 찾아서 운영하는 이 작가분의 생각이 좀 달라서 다른 점에 대해서 의문점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분이 주장하는 거를 전부 다 부정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북성, 산동성을 근거로 설명에 동의해서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고 그 중에 한 사람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세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림을 강조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기원 후 244년에 좁은 이사금 시절 신라는 우로를 서불한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로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서불한은 또 뭐냐에 대해서 잠시 또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분기 조금 이사금에 의하면 244년에 이찬 우로를 서불한으로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하였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찬 우로를 서불한으로 임명하여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하게 했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지도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한 시절 한유철이 위만조선을 멸하고 사군을 설치했다고 하죠. 물론 이제 그 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한서에 진번, 임둔, 낭랑, 현도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북성을 기준으로 석가장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군을 설치했다 하면 아마도 이러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후한서 삼국지에 의하면 이 열국시대로 진행이 되는데, 자, 고구려 위에는 부여족이 있고요. 부여를 중심으로 북쪽에 약수, 동쪽에 음루, 서쪽에 선비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석가장시에는 위만조선이 없어지고 예맥족이죠. 그를 대신해서 이제 낭랑이 들어오는데, 이 낭랑이 아래에는 사만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마한, 면한, 진안이 있고요. 마한이 동쪽에 진안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옥저가 또 나오고요. 부여도 동부여, 북부여, 졸본부여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남옥저의 위치를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를 운영하시는 이 작가분이 정확하게 위치 비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요양을 중심으로 제 설명을 하는 걸 다 포기하고 이분이 주장인 이 하북성, 산동성 지역으로 다시 수정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열국시대를 중심으로 이제 신라가 기원전 57년에 성립을 하는데 이 진안 육촌을 중심으로 이 박혁거세가 진입을 합니다. 자, 중국 정사에 의하면 이 한대 때 이 낭랑 지역에 신라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낭랑 지역은 고조선 지역이고 그 지역은 예맥인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 신라인을 예맥인으로 비정한다. 이거는 저는 동의를 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고구려도 생기지 않았고요. 백제도 생기지 않은 이때죠. 자, 그런데 후에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에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고구려의 역사를 봤을 경우에는 이 북부에서 동부요, 졸본부로 나오게 되죠. 고구려가 다음에면서 신라는 지가 이동을 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 또한 기원전 18년에 건국을 하는데 백제의 동쪽에 낭랑이, 백제의 북쪽에 말갈이 있습니다. 자, 후에 기원전 6년에 하북성 지역에서 남하하여 산동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한수 아래의 위례성에 백제의 도읍이 이동이 됩니다. 고대국가 위치를 찾아서를 운영하는 작가분과 제 견해가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나중에 낭랑을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고요.
제 주장이 이렇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쭉 역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 대무신앙 때가 나오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모본왕 때 이 네 지역을 공격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는 우, 북평, 어양, 상곡, 태원 이런 기록이 나오죠. 자, 태원이 바로 그 석가장시 서쪽에 태원이 바로 그 태원으로 이렇게 되면은 아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 한반도나 요양 지역으로 위치를 비정했을 경우에는 이 태원이 상당히 먼 거리인데도 이 모본왕이 여기까지 와서 공격을 했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고구려의 기원이 이 하북성일 경우에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때 이 대무신왕, 자, 이름부터 뭔가 큰 일을 했던 분으로 이름 여겨지죠. 그래서 영토 확장을 하시는데 이때 이 낙랑을 공격해서 접수를 합니다. 자, 이 낙랑은 원래는 이 한 계열이었는데 이 공격해서 접수를 하니까 이 후한, 이 광무제도 여기에 따른 그 반격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낙랑을 반격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선을 만드는 게 폐수지역으로 경계선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시대에 많은 인구 이동이 보이는데, 자, 신라 남해 유리왕 때 해당이 되고요. 이 외와 접촉한 기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낙랑 대왕이 남쪽으로 내려온 기사도 보이고요. 백제도 내려오는 기사가 보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 3세기 신라왕을 잠시 복습을 하면 먼저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박혁거세 남해왕 유리왕 다음에 탈해계로 넘어가죠. 그렇지만 이제 탈해계 다음에는 또 다시 박시계로 하사지마 일성 아달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해의 아들인 이 각간 구추의 아들인 버류가 이제 다시 왕위를 계승하면서 석시계의 역사가 전개가 됩니다. 버류왕 때 신라의 석시계가 왕위를 계승하는데 버류왕 이후에는 아들들, 이 골정, 이매들이 서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버류의 손자인 내해가 먼저 그 버류 이후에 왕위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버류의 다른 손자 조분, 그 다음에 조분과 동복 동생인 첨해가 왕위를 계승합니다. 그 다음 이제 미추, 김씨계죠. 그 다음에 유래, 기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때 우로의 활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신라 파사 때 어떠한 이 역사적인 전개가 나오냐 하면은 고구려는 태조왕에 해당이 되고요. 신라는 파사왕인데 이 파사왕 시절은 가야가 남쪽에 있고요. 백제가 서쪽에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두성, 가소성 이런 내용들이 보이게 되죠. 자, 고구려는 태조왕 때에는 요소에 십성을 쌓는다라는 기사가 나오고요. 동부를 접수하고 이때는 이 정치체제 또는 그 사회체제가 확장되고 정립이 되는 시기로 규정이 됩니다. 이 신라는 파사 지마 다음에 일성에 해당이 되죠. 이 일성 시대에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가야 기사가 안 보이고요. 신라의 일부, 백제의 일부 기사가 삭제가 됩니다. 자, 고구려 태조왕 마지막 편에는 안시성을 공격하는 기사가 나오고요. 낙랑, 태수, 대방현령에 관련된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성의 아들 아달라 시절에는요. 중령 아래에는 외의 기사가 나오고요. 비미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외의 역사를 보면 외국 대란을 끝내고 비미호가 외를 대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신라와 접촉을 하죠. 근데 이때에도 아달라는 후기에 사도성에 접근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제 설명에 의하면 북방계, 박시계의 아달라와 석시계의 벌류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군사로서 상당한 숫자가 나오죠. 28,000에 해당되는
그러한 병력이 삼국사기 신라분기에 나타납니다. 이때 백제는 초고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처음 벌휴계가 나타났을 때 신라의 아찬 길선이 반란해서 백제로 가는데 백제의 초고왕은 이 당시에 신라의 군사에 압도돼서 풀어주게 되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신라분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고구려는 차대, 신대, 고국천, 산사인대 약한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벌휴 이사금 때는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외가 붕괴되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는 백제와 같은 계열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제 역사 해석을 나름대로 집어넣었는데 외의 비미호가 처음에 외국 대란을 정리하고 대표로 등장을 했지만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외 또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되죠. 자, 그 시기가 후한 말기에 해당이 되는 시기가 됩니다. 자, 이때 마찬가지로 이 북쪽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러한 가야와 가라가 도움을 청합니다. 왜? 이 포상팔국이 가야를 공격하게 되면서 신라에게 접근하게 되죠. 자, 그 후에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일본 서기에 이 비미호가 멀리 바다를 건너서 도와준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자, 이때 또 다른 변수가 뭐냐면은 이 말갈이 남하합니다.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신라까지 내려오고 백제 초고왕에게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때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왜? 백제가 공격하고 말갈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라는 진충 세력을 포섭을 합니다. 북방계의 세력으로 저는 보는데요. 자,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잘 화합되지 않는 그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초계와 구수계는 상당히 잘 버티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일본 서기의 기록을 통해서 이 외가 백제 초고 구수계와 같이 잘 버티는 그런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은 신라의 조분, 고구려 땐 동천왕, 그 다음에 백제는 구태계열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이왕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초고 구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그 백제 세력은 안 보이고 서구로의 활력으로 신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누구랑 싸우냐? 외와 싸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고구려는 동천왕이 안시성을 공격하는 기록이 나오죠. 그러면서 백제도 구태백제의 계열로 고이왕이 등장을 하고 신라에 있었던 진충이 백제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구로는 누구냐? 기록에 의하면 내해 이사금이 아들로 나오지만 각간수로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가라기사가 209년 신라분기 내해조에 나오는데 포상팔국이 가라를 공격할 것을 모의하자 가라 왕자가 신라에 와서 도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 이때 왕이 태자 서구로 이벌찬 이음에게 육부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가서 가라를 구해주라 명령을 합니다. 자, 서구로와 이음은 포상팔국의 장군들을 죽이고 그 포상팔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가라인 6천여 명을 빼앗아 돌려주게 됩니다. 자, 잠깐 리마인드 하면 이 이벌찬은 태자였었죠. 그 전에 진충이 있었고 진충이 일벌찬, 태자인 이음이 이벌찬이 됐죠. 근데 또 다른 태자가 서구로가 등장을 합니다. 우로는 모계 또는 부계가 오버랩돼서 후에 우로의 이름을 석시로 정해주고 또 태자로 이렇게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우로는 이 당시에는 신라에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표현이 됩니다. 자, 태자 서구로 각간수로의 아들. 자, 그래서 이 당시 내해의 왕자는 이엄이었죠. 그래서 이엄은 이벌찬으로 실세였습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고 담당합니다. 자, 서구로는 왕자 아닌 태자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당시 사회 조직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치적인 권력 관계로 부자 관계가 성립된 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 기사를 보면요. 조분왕 때 231년에 서우로는 이찬으로서 대장군이 됩니다. 그래서 간문국을 토벌하죠. 그래서 그 나라를 격파하고 그 땅을 신라의 9년으로 만듭니다. 자, 그 233년 웨인이 침략해오자 서우로가 사도에서 맞서 싸우죠. 자, 이 사도는 백제 것으로도 편입이 됐는데 초고왕 때에는 근데 이 서구로가 이 지역에서 싸우게 됩니다. 자, 바람을 따라 불에 놓아서 적이 전함을 불태우니 적이 모두 다 물에 빠져 죽었다. 자, 이 기사는 이 적벽대전에서 나오는 이 제갈량이 쓴 이 전법이죠. 그래서 그러한 전법이 여기에도 보이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4년 서구로는 승진을 합니다. 그래서 서부란이 되죠. 그래서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담당합니다. 자, 이 서부란은 탈해 시절의 그 정치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탈해 시절에 있었던 정치체제 중에 최고로 높은 게 일벌찬에 해당이 되죠. 근데 이제 서부란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 서부란은 서우로 때 새로 만들어진 직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이제 쭉 나오게 되고요. 자, 조분이 동복동생인 첨예왕이 나옵니다. 자, 이 시기에도 서구로가 사량 벌국이 신라를 배반해서 백제를 가니까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토벌하여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서구로가 역사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첨예왕 시절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나옵니다. 253년에 외국의 사신 갈라구가 객관에 머물었는데 서구로가 그를 접대합니다. 장난치며 말하길 언젠가는 너의 왕을 소금 만드는 노비로 만들고 왕비는 밥 짓는 여자로 삼겠다. 라고 하여 왜 왕은 이 말을 듣고 노하여서 장군 우도 주군을 보내 신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첨예 대왕이 적의 공격을 피해 왕경을 떠나죠. 그래서 우유천에 머무릅니다. 우로가 말하기를 모든 것은 제 탓입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왜군에 가서 말하기를 자, 장난이었는데 여기까지 군대를 보내냐 하니까 웨인이 이때 우로를 잡아 그를 태워 죽이고 돌아갑니다. 자, 그때 이 아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을 타고 데리고 오죠. 자, 그게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흐에 이사금이 된다.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첨예 시절에 이 서구려는 외국 사신에게 실언을 함으로써 아주 불미스럽게 살해를 당합니다. 이 서구로는 신라를 계승할 수 있는 차기 주자였죠. 근데 이제 그 외국과의 이 국제관계가 상당히 악화되므로 이 내해계와 버류계의 대립구도에 있어서 이 조분왕 사위인 김씨계가 일시적으로 왕위를 계승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 미추왕이 김씨로 왕위를 계승하고 이때 외국이 대신이 예물을 가지고 방문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때 이 서구로의 아내가 국왕에게 청하여 사적으로 이 외의 사신을 대접합니다. 자, 사신이 매우 취하자 서구로의 아내가 장사를 시켜 그를 마당으로 끌어내
태워 죽여 옛 일의 원한을 갚습니다. 속으로의 부인도 상당하죠. 자, 외인들은 이에 원망하여 금성을 공격해 왔으나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도 이때의 이 외와 신라와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최고적으로 나빠지는 시절이 이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이 좋은 편도 있지만, 이 호감도 있지만 나쁜 면이 있는데, 이 나쁜 면의 그 근거가 아마도 이때부터 생기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후에도 조분이 장남, 조분이 손자가 유래 기림으로 왕위를 계승하고, 그 다음에 네 분이 손자, 다시 얘기해서 서구로의 아들인 흐레가 그 다음을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자, 좁은계에서 네개로. 다시 말해서 이 서구로의 아들이 이 흐레가 계승을 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구라는 원래 이 탈핵의 정치체계는 나오지 않았죠. 근데 이제 우로가 가라를 도와주고 난 후, 그 우로가 굉장한 신라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직제가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자, 1벌찬, 2벌찬보다 더 높은 직제에 해당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사도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그 지역을 까지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서 아마도 이 총독 개념의 직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지역은 가라 지역과도 관련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서머란 제도는 위나라, 서진, 동진, 북이탕까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이 직제가 유지가 됩니다. 그와 관련된 이 기사를 정리한 글입니다. 북이탕까지. 분량이 너무 많아 여기서 끊고 다음 편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